그래서 자 일어나자. 그래서 그 방법을 좀 볼 건데 뭐 사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전에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여기 보면 이제 스무싱 그룹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지금 요 스무스 요게 이제 스무싱 그룹을 따로 이제 메뉴로 빼놓은 부분인데 얘는 이제 전체적으로는 할 수는 없어요. 전체적으로는 아니,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부분적으로 폴리에서 뭐 이렇게 따로 얘만 해서 뭐 이렇게 스무싱 그룹을 따로 줄 수는 없습니다. 그냥 제가 임의로 올려놓은 건데,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없어도 되는 거죠. 없어도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 요런 요 실린더만 봤을 때 얘를 지금 여기 보면은 이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여기가 너무 이렇게 날카롭게 꺾이는 게 좀 문제인 거죠. 이거는 이제 너무 칼처럼 꺾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기 이런 엣지 부분이 있잖아요. 엣지 부분을 선택을 해서 살짝 챔퍼를 줘요. 근데 이제 그냥 챔퍼를 주면은 얘가 요렇게 챔퍼를 하더라도 여기가 또 각져 보이잖아요. 그래서 요런데 챔퍼 할 때는 요 챔퍼 세팅창을 열어서 하는 게 좋아요. 여기서 이렇게 열면은 내가 챔퍼를 주면서 좀 더 세세하게 할 수가 있어요. 좀 확대해서 이렇게 지금은 각이 져 있는 상태인데 여기 보면은 요게 이제 스무싱 그룹을 여기 요 오브젝트 자체에다가 주는 거거든요. 얘를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그쵸? 스무싱 그룹이 이렇게 바뀌죠. 요 수치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스무싱 그룹을 조절을 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이고. 선택 해제해버렸다. 여기에다가 챔퍼 세팅창으로 스무싱 그룹을 내가 조절해서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이런 챔퍼가 전체적으로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또 뭐 그거에 따른 문제가 생기기도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해주는 게 좀 더 보기는 내가 렌더 텍스처를 걸었을 때 좀 더 보기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요렇게 이제 하면은 그 좀 폴리곤 수가 많아지는 것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요렇게 여기다 챔퍼를 적용한 이유는 그 렌더드 텍스처를 작업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최종적으로 적용을 할 때는 이 부분을 다시 합쳐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서 링으로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컬랩스 O를 해서 이렇게 다시 원상복귀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내가 베이킹을 할 때 로폴로 물론 로폴 베이스로 뽑지만 그래도 좀 괜찮은 데이터를 좀 뽑을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근데 저런 이런 모서리 부분을 챔퍼로 처리를 해서 하는 방법은 어떨 때는 좀 권장이 되고 어떨 때는 권장이 되지 않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에 가서 작업을 할 때 이제 거기서 가이드가 있겠죠. 회사에서 작업하는 가이드. 그 가이드에 맞춰서 하면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챔퍼를 활용하면은 좀 저런 부분들을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디퓨즈 컬러라는 거를 좀 볼 건데, 디퓨즈 컬러는 뭐냐면은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데이터를 뽑아서 적용을 했잖아요. 그쵸? 이런 데이터를 뽑아서 적용을 했는데, 색 정보도 뽑을 수가 있어요. 색 정보도 뽑아서 쓸 수가 있는데, 그 색 정보를 뽑아서 쓸 때 지금은 여러분들 요 매트리얼이 그냥 내가 이렇게 적용하면은 하나의 컬러만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베이스가 되는 색을 얘의 원래 이미지를 보게 되면 이런 색 정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쵸? 이런 색 정보. 이런 색 정보를 내가 여기 맥스에서 지정을 해서 이거를 렌더 투 텍스처로 뽑을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좀 더 작업하기가 유용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쓰는 방식 중에 그 저기 뭐야 버텍스 페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버텍스 페인트. 뭐 사실 이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은데, 자 여기 모디파이어 리스트 보면 버텍스 페인트 맞나? 버텍스 페인트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을 하실 때 여기 언쉐이디드라고 되어 있는 요 옵션이 있어요. 얘를 활성화시키면은 이제 하얘지죠. 하얘집니다. 그럼 내가 이제 여기에다가 이거는 폴리곤에다가 색을 칠하는 거니까 정확히 얘기하면은 점에다가 색을 칠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에디터 폴리에서처럼 뭐 점선면 선택하듯이 여기서도 점 그리고 면 단위 그리고 덩어리 단위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색을 칠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복잡하게 쓰지는 않을 거고요. 그렇다고 막 이렇게 점 단위로 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색을 칠할 건 아니고 그냥 면이나 혹은 덩어리 단위로 색을 칠할 수 있으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느냐,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여기 이렇게 같은 나무들이 이렇게 있죠. 이거랑 이거 이렇게 요 네 개는 베이스 컬러가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택한 다음에 자 여기 보면은 스포이드 컬러가 있습니다. 그쵸? 여기서 스포이드로 해서 여기 색을 이렇게 뽑아요. 여기 스포이드 기능으로. 근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자 제가 그 구 설명할 때 이 구를 표현할 때 세 가지로 나눴었잖아요. 밝은 색, 중간색, 어두운 색. 그쵸? 덩어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근데 이 중간색에 해당되는 색이 기본색이다 라고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이미지를 보고 판단을 하셔야죠. 판단을 해서 여기에 베이스가 되는 색이 뭘까를 생각을 해서 뽑아야 돼요. 그래서 아주 정확하진 않더라도 여기서 대략 뭐 한 요 정도 색이 베이스 컬러가 될 것 같다. 얘를 OK를 한 다음에 색 지정이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요거 페인트 올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눌러줘요. 그러면은 내가 지정한 면에만 지금 딱 그쵸? 적용이 됐죠. 자 여기 나무 기둥 요거랑 자 요것도 한번 보시면 얘도 똑같이 요걸로는 못 보죠. 여기서 스포이드로 해서 자, 여기서 이게 약간 이미지에 노이즈도 껴있고 하기 때문에 좀 잘 선택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 색을 뽑아서 페인트 월 이렇게 컬러가 들어가죠. 여기서는 뭐
요 정도 색이 되겠죠? 선택하고 이렇게, 그쵸? 요런 색으로 내가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색을 표현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쵸? 뭐 텍스처만큼 디테일하게 색을 넣지는 못해요. 요 벽면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나무가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그거대로 넣을 수는 없죠. 그래서 요 정도 색이 베이스 색이 되겠죠. 선택 해서 페인트 원. 만일에 내가 하다가 이 색을 지금 보면은 여기 문이나 창틀에도 넣어야 되는데 못 넣었다 그러면은 스포이드 기능으로 요 색을 뽑으면 되잖아. 그쵸? 여기 이미 칠한데 여기에다가 얘는 빼고 다시 선택. 여기 백페이싱을 체크를 하는 게 좋겠다. 자꾸 뒤에 게 선택이 되니까. 이렇게 다시 추가적으로 색을 칠할 수가 있겠죠. 자, 얘는 여기 창틀이 붙어 있기 때문에 면으로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선택이 빠지는 게 되나? 여기서 얘를 Alt 되네. 그러면은 전체 선택한 상태에서 따로따로 안 되는구나. 그로우 옵션이 있으면 좋은데 그로우 옵션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방식으로 제가 준 샘플 파일에다가 한번 색칠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제가 다 하고 그러려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요 등도 해볼 수 있겠죠. 이렇게 좀 확대해서 보면은 좀 노이즈가 있어도 어느 정도 베이스가 되는 색을 비슷하게 넣을 수 있다라는 거죠. 포이드로 요 정도 색. 얘는 노란색. 뭐 포토샵에서 이 작업을 해줘도 되기는 하는데 포토샵에서도 이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기본색 칠하는 게 저는 제 생각에는 맥스가 더 빠른 것 같아요. 그리고 위치가 헷갈리지가 않잖아. 포토샵에서는 막 위치 헷갈리거든요.
만일에 작업하다가 나는 좀 얘를 따로, 왜냐면은 얘 따로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쵸? 이렇게 화면 돌리고 얘만 따로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 버텍스 페인트에서 에디트 폴리 스택을 하나 올리고 얘만 선택한 상태에서 얘를 디태치를 시킬게요. 디태치를 시키고 선택해주고 여기에다가 버텍스 페인트를 따로 올려요. 똑같이 나오죠? 그럼 Alt Q 누르면은 얘만 딱 볼 수 있잖아요. 그쵸? 얘만 작업하면 되죠. 선택하고 얘는 나머지는 다 같은 나무니까 다시 Alt Q 눌러서 이렇게 그래서 최종적인 계획은 뭐냐면은 그 처음에 베이킹했던 그 그림자 데이터랑 이 컬러 데이터랑 포토샵에서 합성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은 컬러 플러스 덩어리 표현이 자동으로 나오겠죠. 그렇죠? 우리가 일일이 손으로 그리지 않더라도. Q 눌러서 버텍스 페인트 뭐 양이 좀 많은 것 같아도 칠하는 게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거든요. 이게 아니지. 이미지에서는 안 뽑히네. 나머지는 돌.
손잡이 이만해주면 돼. 얘는 여기 금속이랑 같은 컬러로 해주면 돼. 이렇게 다 했으면 폴리로 컨버트 한 다음에 각 어태치까지 주면 되겠죠.